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청래당 코너.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주인 정청래입니다. 뭐 하느라고 분주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걸 왜 인사인 정청래 전 의원한테 묻죠? 그렇게 제가 또 물었습니다. 원, 왜, 인, 왜 나한테 이렇게 묻냐. 그랬더니 무엇이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본다며. 요즘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 네. 그래, 이따 분주합니다. 예,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하고. 그 생방 들어오기 직전에 곽 변호사랑 밖에서 반갑게 인사하던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장모님께서 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 한 명밖에 없고. 네. 나머지 한 20명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또 후보로 오르내리고 박범계 있어요. 의원님은 단일화는 없다.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언을 하셨죠, 지금. 네, 잘 되길 바라고요. 단일화 없다.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그럴 기세니까 첫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자천, 타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 있을까요? 자, 명쾌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유망했던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다 컷오프에 떨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최초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60명 정도 중앙위원회에 사는데요. 이 중앙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번에 151명 됐죠. 그리고 광역단체장, 그리고 당 고문, 특별위원장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못지않는 다 정치인들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표를 할지 행사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대표 3명까지 하는 겁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컷오프. 10명이 나오든 8명이 나오든 몇 명이 나오든 네. 4인 이상이면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명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3명으로 가고 최고위원은 9명 이상. 그러니까 8명까지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컷오프에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 1순위로 얘기되고 있었던 송영길 의원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중앙위 사람들을 좀 만나나 설득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위원회 컷오프는 예. 지지율과 민심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아하. 네, 여기서는 460명 정치인들이 예.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통과해야 본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컷오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 전 의원님은 중앙위 들어가나요? 저는 중앙위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군요. 저는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앙위원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개 지지선언이 가능합니다. 아하. 어느 누구라도. 당헌 당규상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은 누구를 당내 행사, 예. 전당대회에서 공개 지지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뭐 앞으로 누군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공개 지지할 겁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 지지할지 안 할지. 네. 네. 그 정 전 의원의 공개 지지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많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나가시려 하는 분들이 자꾸 보자고 전화 오고 만나자. 그래서 몇 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주 나오셔가지고 이해찬 의원 얘기했어요. 네. 이해찬 의원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할 것 같다. 아, 이겁니다. 만나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감입니까? 전에 만났었죠. 전에. 네. 네. 이해찬 의원이 나오게 되면 뭐 아까 박범계 의원은 단일화 없다고 하지만 뭐 친노 친문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예. 친노, 친문, 비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언론에서 평하는 대로 맞지도 않고 예.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대로 표가 행사되지도 않고 예. 또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 80.1%가 지난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80.1%가 지지하면 그러면 80.1%가 다 친문재인이죠. 그래서 당내 계파적 관점으로 누구는 친문이다, 누구는 비문이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대로 표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도와 모든 언론이 친문 단일화, 친문 성향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장담합니다. 컷오프든 전당대회든 그대로 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친문, 비문 나누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리더를 중심으로 결성한 모임. 뭐 회원은 40여 명쯤 된다. 뭐 어디든 25명쯤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부엉이 모임에 대해 정전 의원 여기 멤버입니까? 여기는 현역 의원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부엉이 모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목 모임이요? 네. 이 모임을 개파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정관과 예. 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거 그렇죠. 친소관계에서 그냥 모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뭐라 하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목희라는 모임도 있었어요. 예.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목요일 날 그냥 술이 한잔 하자. 그럼 거기에 3명도 나왔다가 5명도 나왔다. 10명도 나왔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당내에 또 하나 개파가 생겼다. 이목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고 언론에서 과도하게 지금 관심을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40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40명 되면 그건 개파 모임도 아니에요. 거기서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4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각 정당에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은 전당대회 전까지 부엉이 모임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그리고 국민 정서상 이거 뭐 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뭐 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니 생각이 아까 듭니다. 말씀대로 민주당의 130명 의원들이 다 문 대통령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지킨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죠. 어쨌든. 네. 근데 이렇게 뭐 40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네네. 드려봤고요. 또 네티즌들은 이 모임의 이름이 왜 하필 부엉이냐 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각 변호사 앞에 나왔습니다만 근데 뭐 노 대통령의 또 사망 장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될 것이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해찬 총리의 별명이 대장 부엉이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올빼미 모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요. 자, 이건 말도 좀, 이 모임은 앞으로 어떻게, 당분간 이렇게 시끄러졌으니까 모임 하기는 또 껄끄럽겠네요. 당분간 안 모이겠죠.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무소속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게 맞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전 의원이 트위터에 아주 반대한다고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사도 이거 많이 받았었던데.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때 어느 당 간판을 갈고 공천을 받고 표를 달라고 해서 국민들이 당선이든 낙선이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4년 후에 그 당 간판으로 또 가서 우리 당이 잘했습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기회를 유권자한테 주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은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 그 의석수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이 그 국회의원이 잘했으면 다시 선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낙선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유권자한테 물어봤습니까? 탈당하라고. 유권자한테 날 뽑아준 유권자한테 내가 이 당을 떠나서 저 당으로 가겠다고 허락받고 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철새 행각 때문에 정치 국회의원들이 많은 비난과 냉소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께서 총선 때 만들어주신 의석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4년 후에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의석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주십시오. 이게 맞다.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 이외의 정계 개편은 다 꼼수 정계 개편이다. 그리고 금배지를 한 번 더 달라보려고 하는 예. 얄팍한 정치적 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저는 단호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의 힘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정계 개편했었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의원 꺼주기, 꺼가기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미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소야대 어떤 불리함 이런 거는 3명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여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국회가 여야가 합의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추미애 대표도 정전 의원랑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새로운 당 대표가 8월에 선출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당 대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저는 그것은 반대 운동을 제가 앞장서 할 겁니다. 앞장서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시원 의원이나 혹은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범여권 개혁 입법연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연정은 저는 반대합니다. 연정은 반대하고 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 그것도 인위적 정계 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는 과도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개혁 입법 연대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개혁 입법 바른미래당까지. 연대라는 것이 예. 뭐 연대를 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은 그냥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의원도 찬성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죠. 법안에 관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법의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의원들끼리 소신 투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투표 행위를 하겠죠. 그러니까 뭐 150석 넘어야 가능한 것도 있고 네네. 쟁점 법률은 180석이 넘어야 그렇습니다. 가능한 것도 있는데 네. 그 바른미래당까지 해야 180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157석 박지원 의원이 벌써 치고 나오던데 참 그분은 정치를 잘하시기는 해요. 예. 본인이 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푹 이제 주저앉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한다고 그러는데 예.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예. 의원총회에서 각 당에서 자유투표 하자 이렇게 되면 157표가 아니라 175표가 나올 수도 있고 네. 180표가 나올 수도 있고. 있고. 그래서 군이 그걸 가지고 입법 개혁엔단 네이밍을 해서 본인이 생생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문모닝 했었잖아요. 네네. 하루에 한 번씩 문재인 후보 비난했었고. 네네. 근데 지금은 다른 문모닝 같아요. 매번 칭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잘 보이고 싶겠죠. 왜요? 아니 뭐 그래서 본인이 뭐 정치적으로 뭔가 모색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당시 대선을 치렀던 우리 예. 모두는 지난 여름날 박지원 전 대표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아까 무소속 3명 들어오는 거 절대 반대라고 하셨는데 네. 민주평화당이 만약에 뭐 백기투항이면 백기투항 들어온다면 그것도 반대하시겠네? 당연하죠. 저는 예. 제가 반대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의원들을 뽑아준 지역구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남북통일 농구대회가 내일까지 평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 교류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방북단이 북한에 갈 때 이 군 수송기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공군이라고 써 있는 비행기가 예. 북한 순안공항인가요? 예. 거기에 있는 걸 보면서 참 격세지감을 깜짝 느꼈고 놀랐는데. 저도 순안공항에 한번 내린 적이 있거든요. 2001년도에 평양을 갔을 때. 근데 순안공항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뭐 인천공항처럼 그렇게 막 현대화되지도 않고 옆에 막 자풀들도 나 있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 공항에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국적기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사진을 보니까 야 뭔가 되기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민항기가 가지 않고 수송기가 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뭐 급하게 갔으니까 그랬겠죠. 네. 그 뭐 대북 제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사실일까요? 근데 사실은 대북 제재라는 원칙적 입장은 많이 무너진 거나 사실 없습니다. 저번에도 민항기가 갔으니까. 뭐 그리고 예. 평창 올림픽 때 그렇죠. 당장 김영철이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여정도 왔고 대북 제재 인물들이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본다면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대북 제재도 사실상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부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시안 게임, 뭐 공동 입장, 뭐 또 단일팀, 뭐 종목별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적십자 회담, 또 이산가족 상봉, 순풍이 부는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 남북 대화를 보면 이렇게 좋게 가다가도 한순간 삐걱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혼했다가 재혼하려면 좋은 기억들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사랑했을 때 갔던 장소, 뭐 카페, 뭐 그리고 같이 봤던 영화 이런 거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남과 북이 이견 없이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문화 등 비정치 군사적 교류를 하는 것은 좋다. 그리고 제재가 풀리면 이제 경제 교류, 경제 협력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교류. 그러다가 결국 이제 궁극적 목표가 이제 군사적 긴장 해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첫 단추를 잘 깨서 스텝을 잘 밟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산 가족 문제도 정말 중요한 건데 네네. 시간이 이제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생존에 계신 분들도 거의 80이 넘으셨고 이제 90이 가까운 되신 분도 있었고 네네. 몇 년 안에는 어떻게 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예. 이산가족 상봉은 우리는 굉장히 원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은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나게 되면 경제적인 차이가 많이 나요. 차림새나 외모나 모든 것이. 예. 그래서 북한 그렇게 결코 환영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제는 경제 개발에 몰두하겠다 네. 그런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실제로 노선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죠.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을 빼고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래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번에 산업 시찰 가가지고 뭐 녹슨 기계도 일부러 보여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자신들의 어떤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걸 인정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통 크게 인정 좀 하고 또 만남의 장을 상시 대화장을 여는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행정 전산망이 돼 있어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산가족 상황이 금방 파기되는데 거기는 뭐 그게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찾는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근데 상시 면에서 이야기는 뭐 전 정부 계속 나왔죠. 계속 있었죠. 금강산 면에서. 예. 그래서 거기서 그냥 상시적으로 하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네. 예.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빨리 가장 급하게 좀 서둘러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자, 북미 간 비핵화 시기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갔다면서요? 7월 6일 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재밌는 양상이요. 예. 1년 전만 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비난하고 막 북한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양상이 바뀌어서 미국의 민주당 언론들이 김정은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을만 하다. 좀 기다려라. 잘할 거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적극 옹호하고 방어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를 성사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인의 어떤 종이에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보다 양 정상이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그리고 서로 방어해주고 실드 쳐주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 노동신문에서도 반미란 용어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될 조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미북 정상회담 뭐 북미 정상회담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또다시 지금 평양으로 날아가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번 6.12 싱가포르 합의문은요. 기존의 합의문보다 굉장히 다른 성격이었어요. 예. 지금까지는 바텀업 방식이었는데 지금 톱다운 방식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무 육하원칙에 의한 기능적인 실무 합의였는데 예. 지금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그래서 우리 먼저 잘 지내자. 그리고 서로 신뢰 속에서 모든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 성과물이 나왔죠. 북한은 자발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자발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이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시적으로 1대1 대응으로 둘이 양쪽의 행동 대 행동의 조치를 실행 조치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 대 말이 아니라 행동 대 행동으로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행동 조치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에 가서 그 다음 행동 조치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합의 문서가 나올 것 같은데. 네네. 그 지금 이렇게 뭐 정상회담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평양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네. 그 한쪽에서는 트럼프의 고도의 전략적으로 계산된 정치적 노림수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그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6.12 정상회담 전후가 권투 시합으로 치면 1, 2, 3라운드 탐색전이 아니었겠느냐. 지금부터는 4라운드가 들어갔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주고받기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미사일 기지 이런 거 우리가 폭파하겠다. 폐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거 한 방보다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국내 정치 상황도 지금 좋지는 않은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네. 그 정전 의원 그 본인의 트위터에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보관을 써놓고 왔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비대위원장을 뭐 수십 명을 해도 올 사람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친박 비박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어떤 문건에서도 나왔듯이 자유한국당 현역 전원 물갈이, 전원 불출마 선언. 그럼 거기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새로운 피들이 수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진짜 한번 해보려고 하나 보지 이렇게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방법 말고 뭐가 있겠냐. 뭐 어제 우리 방송에 차명진 전 의원 나와서 또 같은 얘기를 하던데. 아, 같은 얘기 했습니까?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독일과 축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싸우다 보면 2대0으로 이기지 않습니까? 예. 투혼을 발휘해서 자유한국당도 그럴 각오가 아니면 사실은 백약이 무효고 노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팟빵 댓글과 지난주 정청래 전 의원 나왔을 댓글 오늘 댓글은 좀 많이 다르네요. 뭔 일 있었습니까? 왜요? 뭐 그렇네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지 않은 댓글이 많이 아,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예. 정치 신세계 나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정례당 여기까지만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재정 의원과 함께 출연하니까 이재정 의원 저랑 같이 출연합니까?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어요. 아, 다음 주 다 합니다. 아, 그래요? 좋은 콤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예, 그거 그렇죠. 친소관계에서 그냥 모이다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을 뭐라 하지?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목희라는 모임도 있었어요. 예. 예전에 열린우리당 때.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목요일 날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 그럼 거기에 3명도 나왔다가 5명도 나왔다. 10명도 나왔다.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당내에 또 하나 개파가 생겼다. 이목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고 언론에서 과도하게 지금 관심을 보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40명쯤 된다고 그러는데 40명 되면 그건 개파 모임도 아니에요. 거기서 생각이 다 같겠습니까? 4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여론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각 정당에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박범계 의원은 전당대회 전까지 부엉이 모임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전당대회 직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자체가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 정서상 이거 뭐 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뭐 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동응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니 생각이 아까 듭니다. 말씀대로 민주당의 130명 의원들이 다 문 대통령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지킨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죠. 어쨌든. 네. 근데 이렇게 뭐 40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네네. 드려봤고요. 또 네티즌들은 이 모임의 이름이 왜 하필 부엉이냐 좀 불쾌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건 이제
각 변호사 앞에 나왔습니다만. 근데 뭐 노 대통령의 또 사망 장소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될 것이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이해찬 총리의 별명이 대장부엉이였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는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비판할 없다.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올빼미 모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요. 자, 이건 말도 좀, 이 모임은 앞으로 어떻게, 당분간 이렇게 시끄러졌으니까 모임 하기는 좀 껄끄럽겠네요. 당분간 안 모이겠죠. 그렇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무소속 의원, 출마할 것 같다. 이겁니다. 만나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감입니까? 전에 만났었죠. 전에. 네. 이해찬 의원이 나오게 되면, 뭐 아까 박범계 의원은 단일화 없다고 하지만, 친문 후보 단일화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예. 친노, 친문, 비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실제로 그것이 언론에서 평하는 대로 맞지도 않고 예. 정확하지도 않고 또 그대로 표가 행사되지도 않고 예. 또 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거든요. 예. 대한민국 국민 80.1%가 지난 지방선거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80.1%가 지지하면 그러면 80.1%가 다 친문재인이죠. 그래서 당내 계파적 관점으로 누구는 친문이다 누구는 비문이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대로 표가 나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도와 모든 언론이 친문 단일화, 친문 성향 국회의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당담합니다. 컷오프든 전당대회든 그대로 표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문, 비문 나누는 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면 부엉이 모임에 대해서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영입한 리더를 중심으로 결성한 모임. 회원 40몇 명쯤 된다. 어디든 25명쯤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부엉이 모임에 대해 정전 의원 여기 멤버입니까? 여기는 현역 의원이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부엉이 모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친목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목 모임이요? 네. 이 모임을 개파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을 밤에도 지키겠다라고 했으면은 그렇게 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정관과 회칙이 있는 거. 3명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게 맞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전 의원이 트위터에 아주 반대한다고 크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언론사도 이거 많이 받았었던데. 이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예.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 때 어느 당 간판을 갈고 공천을 받고 표를 달라고 해서 국민들이 당선이든 낙선이든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4년 후에 그 당 간판으로 또 가서 우리 당이 잘했습니까? 제가 잘했습니까?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기회를 유권자한테 주는 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리,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은 4년 만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 그 의석수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이 그 국회의원이 잘했으면 다시 선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낙선을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누가 유권자한테 물어봤습니까? 탈당하라고. 유권자한테 날 뽑아준 유권자한테 내가 이 당을 떠나서 저 당으로 가겠다고 허락받고 가는 게 있습니까? 저는 이런 철새 행각 때문에 정치 국회의원들이 많은 비난과 냉소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께서 총선 때 만들어주신 의석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리고 4년 후에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 의석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의석을 주십시오. 이게 맞다.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계 개편 이외의 정계 개편은 다 꼼수 정계 개편이다. 그리고 금배지를 한 번 더 달라보려고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우 저는 단호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소야대의 힘든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인리적으로 정계 개편했었고.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의원 꺼주기, 꺼가기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미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소야대 어떤 불리함 이런 거는 3명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여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국회가 여야가 어떻게 표를 할지 행사할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당대표 3명까지 하는 겁니까? 나머지 그러니까 컷오프? 10명이 나오든 8명이 나오든 몇 명이 나오든 네. 4인 이상이면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명을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3명으로 가고 최고위원은 9명 이상. 그러니까 8명까지 컷오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컷오프에 자칫 잘못하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대표 1순위로 얘기되고 있었던 송영길 의원도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중앙위 사람들을 좀 만나나 설득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위원회 컷오프는 예. 지지율과 민심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하. 네, 여기서는 460명 정치인들이 예.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컷오프를 통과해야 본선에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컷오프를 두려워하고 있다. 정전 의원님은 중앙위 들어가나요? 저는 중앙위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군요. 저는 지역위원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중앙위원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공개 지지선언이 가능합니다. 아하. 어느 누구라도. 당헌 당규상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은 누구를 당내 행사, 예. 전당대회에서 공개 지지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뭐 앞으로 누군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나오면 공개 지지할 겁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개 지지할지 안 할지. 네. 그 정전 의원의 공개 지지가 마이너스가 되진 않겠죠? 많은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실제로 지금 전당대회 나가시려 하는 분들이 자꾸 보자고 전화 오고 만나자고 해서 몇 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주 나오셔가지고 이해찬 의원 얘기했어요. 네. 이해찬 의원이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 전 의원 만나는 시간입니다. 청래당 코너. 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분주인 정청래입니다. 뭐 하느라고 분주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요. 예. 그리고 요즘은 또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걸 왜 인사인 정청래 전 의원한테 묻죠? 그렇게 제가 또 물었습니다. 원, 왜, 인, 왜 나한테 이렇게 묻냐. 그랬더니 무엇이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본다며. 요즘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오는데. 예. 네. 그래, 이따 분주합니다. 뭐, 예,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하고. 그, 생방 들어오기 직전에 곽 변호사랑 밖에서 반갑게 인사하던데 어떤 얘기 하셨어요?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장모님께서 주신 거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한 사람은 박범계 의원 한 명밖에 없고. 네. 나머지 한 수명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언론에 또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어요. 박범계 의원님은 단일화는 없다. 난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선언을 하셨죠, 지금. 네, 잘 되길 바라고요. 단일화 없다. 끝까지 그렇게 갈까요? 그럴 기세니까 첫 스타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자천, 타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에 있을까요? 자, 명쾌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컷오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유망했던 송영길 의원이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예. 다 컷오프에 떨고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최초로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60명 정도 중앙위원회에 사는데요. 이 중앙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이번에 151명 됐죠. 그리고 광역단체장, 그리고 당 고문, 특별위원장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 못지않는 다 정치인들이죠. 이분들이